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EPD의 픽. 우리나라 반도체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지난해 많은 언론들 올해는 우리나라 반도체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소리를 높여왔잖아요. 네. 지난해 12월 기사를 찾아보면요. 전문가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메모리 반도체의 고정거래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2024년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가 전년보다 무려 70%가량 커질 것이다.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거든요. 게다가 챗 GPT로 촉발된 AI 전쟁, 이게 점점 가열되면서요. 반도체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 당연히 그 수혜의 상당 부분 누가 가지고 갈 것이냐? 우리 기업들밖에 없지 않느냐? 라는 기대를 매우 높였습니다. 이에 힘입어 정부도 반도체 수출이 살아나게 되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2.2%, 1.4%에 그쳤던 지난해보다는 크게 나아질 것이다. 얼마 전에도 이렇게 강조했거든요. 근데 지난해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에서 아이고 일본한테 뒤졌어요. 그 뒤졌던 그 굴욕 올해는 되갚아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자신까지 했었거든요. 네. 역시 현 정부답네요. 일반 반도체랑 AI용 반도체가 같은 줄 알았나 모양이죠? 그런데 이런 정부의 기대 당연히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안타깝지만 이 기대 크게 하지 않는 게 좋을 듯합니다. 저도 이 이야기 전하기 너무나 괴롭지만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야 되잖아요. 왜냐?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살아나기에는 지금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요. 커다란 장애물도 여러 개 있습니다. 게다가 해외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 바라보는 시선, 이젠 작아졌거든요. 이런 시선을 되돌리고 장애물도 치우고 환경도 개선해서 반도체 산업을 다시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다시 날아다니게 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일단 우리 전문가들의 시선, 해외가 아니라 우리 애널리스트들의 시선도 바뀌고 있더라고요. 왜냐면요, 뉴스 찾아보신 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지난해만 해도 올해 가장 매력적인 종목, 거의 모든 증권사에서요, 반도체를 꼽았거든요. 슈퍼사이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은 반도체, 올해 가장 많이 될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그 전망의 체면이 크게 구겨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찾아보니까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전자 주가 올해 장 시작했었을 때 얼마였냐면요, 79,600원이었거든요. 근데 어제 얼마에 마감됐느냐 봤더니 73,300원. 지금 두 달이 채 안 지났잖아요. 근데 이 짧은 기간 동안에 8%가 오른 게 아니라 8% 가까이 빠졌습니다. 또 DB 하이텍, 예전에 동부 하이텍이었죠. 이 DB 하이텍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반도체 종목인데요. 같은 기간에 54,800원에서 49,500원, 9% 가까이 빠졌고요. 그리고 HBM, 하이 밴드위치 메모리, 이 고대역 폭 메모리라고 하죠. 이게 AI에 많이 쓰이는 그런 메모리인데 이 수혜주로 꼽혔던 SK하이닉스, 여기만 14만 2,400원에서 14만 9,600원, 오르긴 올랐지만 겨우 5% 오른 데 그쳤어요. 네. 이렇게 되자 반도체 애널리스트들도 말을 바꾸기 시작했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반도체에 대해 지난해만 해도 가장 매력적이라고 했던 그 애널리스트들이 보수적으로 이제는 접근할 필요가 있다 라고 주장을 해요. 실제로 찾아보니까요, 김영권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언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연초까지 형성됐던 업종 전반에 대한 기대감이 이달 9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하락 전환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반등 트리거를 찾지 못했다. 큰 틀에서는 2023년 4분기 실적 시즌이 임박하자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수급적인 영향이 있었다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런데요, 요 이야기를 언론을 향해서 했다고 했잖아요. 여기 잠시 엮일롯에서 재미난 점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이야기 어느 언론에 실렸을까요? 글쎄요. 이게 삼성전자한테는 매우 불리한 내용이잖아요. 애널리스트들이 변심했다. 근데 이게 놀랍게도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언론, 뭐 자칭이죠. 이 조선일보에 실렸어요. 조선일보. 음, 조선일보가 11자 기사 제목을 이렇게 내보냈습니다. 올해 한국 증시 반도체가 주도한다더니 당분간 보수적 접근. 제목이 아주 의미심장하죠. 이 조선일보가 삼성전자한테 이렇게 불리한 기사를 썼다는 매우 의외이지 않습니까? 혹시 삼성이 조선일보 광고 줄였나요? 뭐 정확히 줄였는지 모르겠지만 미디어 오늘이 그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디어 오늘의 21자 기사 제목이 뭔가 봤더니 언론사 먹여 살렸던 삼성전자 광고마저 대폭 줄였다. 뭐 조선일보를 줄였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광고를 줄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선일보도 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아무튼 미디어 오늘은요, 한국광고총연합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가요, 지난해 TV, 인쇄, 라디오 이런 광고비를 줄였는데 얼마를 줄였냐 봤더니 무려 36.8%. 상당히 많이 줄이지 않았습니까? 뭐 광고 10개 중에 4개를 뺀 거 아니에요. 네. 뭐 그 이유는 다들 아실 거예요. 지난해 반도체 산업 불황으로 광고 예산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올해는 늘어났을까? 올해도 아마 더 줄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이런 생각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동안 삼성전자라면 무조건 물고 빨았던 언론들, 이젠 좀 달라지지 않을까? 앞으로 국내 반도체 전망이 암울하다, 뭐 갤럭시에 문제가 있다라는 기사도 많이 나올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 뭐 조만간 이제 제 드래곤 못생겼다. 이런 기사도 나오겠군요. 아, 외모까지 얘기하려나요? 아무튼요, 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언론들은 지금 이제야 바뀌고 있지만요, 이런 삼성전자에 대한,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한 암울한 전망, 외신에서 이미 제기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이거예요. 인구 600만에 불과한 싱가포르가 반도체 제조 유치 경쟁에서 어떻게 더 큰 국가들을 이겼나? 이게요, 지난해 11월 포춘에 실린 기사 제목입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하죠?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처음 이 기사를 보고, 이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 싱가포르에 반도체 회사가 있다고? 아마 많은 분들 반도체 하면 일단 한국, 대만, 그리고 여기에 좀 있으면 미국, 중국, 일본, 네덜란드. 이 정도까지 생각하잖아요. 네. 싱가포르가 반도체 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이게 반도체 공장이 어마어마한 규모가 있어야 가능한데, 싱가포르에 그런 땅이 있을까요? 어, 그러니까 이게 되게 놀랍다는 거예요. 저도 싱가포르에 반도체 회사가 있다. 왜냐하면 자체 반도체 회사는 아니지만 거기에 진출한 회사들이 있다라는 얘기까지는 들어왔지만 이 싱가포르 반도체 위상이 이렇게 높은지 이 기사를 보고 처음 알았어요. 이 포춘에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 3위 메모리 반도체 회사. 뭐 다들 아시죠? 삼성, SK 하이닉스, 그 다음 마이크론 아닙니까? 미국 회사. 그리고 세계 3위의 파운드리 업체. 요 이름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글로벌 파운드리라는 업체가 있거든요. 그리고 세계 4위, 이 파운드리 업체 중에 세계 4위 UMC라고도 있어요. 근데 이 회사들 모두 싱가포르에 공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 최대 시스템 반도체 제조 회사인 STM이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는 다들 아시죠? 대만의 TSMC. 그리고 네덜란드에 NXP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TSMC와 NXP가 합작해서 만든 SSMC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TSMC의 자회사인, 그리고 전력 반도체의 강자로 꼽히는 벵가드. 이 벵가드 이름은 들어보신 분들 꽤 계실 거예요. 이 회사도 싱가포르의 웨이퍼팹 이걸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덕분에요, 이 싱가포르가 보통 중개무역의 나라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대부분 GDP나 이런 거를 중개무역 아니면 관광 이런 걸로 벌고 있는 줄 알았는데요.
싱가포르의 GDP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 이 숫자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많아야 뭐 1% 될까? 근데 벌써 7%가 넘는다는 거예요. 네. 싱가포르에서 반도체는 대표적인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제조업 육성을 통해 제조 부분의 규모를 2030년까지 현재보다 50%를 더 확장하겠다. 이 싱가포르 정부가 내세우는 제조 2030 이 계획까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반도체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 투자 아낌없이 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런데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나라처럼 보조금 주고 뭐 땅 싸게 해주고 뭐 법인세 깎아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국가적인 지원 아낌없이 하겠다, 투자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싱가포르 정부가 하지 않는 게 있어요. 바로 보조금.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보조금을 줘 가면서 이 반도체 산업 유치하려고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도 다들 아시잖아요. 이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만들겠다고 무려 622조 원 투자하겠다고 보조금도 팍팍 쏘겠다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예전엔 방송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이렇게 했는데도 아직 여기에 들어오겠다라고 확정된 외국 기업, 우리가 알만한 기업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싱가포르는 다르다는 겁니다. 보조금을 주지 않는데도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외국 반도체 공장들이 지금 속속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유가 뭘까? 너무나 이상하잖아요. 공기도 좋고 뷰가 좋아서 그런가? 뷰가 좋아서요. 저도 싱가포르에 취재 한번 가봤었는데요. 이 반도체 때문이 아니라 딴 걸로 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뷰는 너무나 좋더라고요. 근데 공장을 지을 만한 뷰? 이게 또 따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호춘의 분석이 매우 놀랍습니다. 호춘은요, 다른 것보다 가장 싱가포르가 잘하는 거, 우수한 인력이라고 합니다. 우수한 인력. 글로벌 컨설팅 기업 베인앤코 여기에 반도체 분석가인 피터 햄벌리는 이 포춘에 이렇게 얘기해요. 싱가포르가 지닌 고도의 훈련을 받은 인재풀. 이거는 반도체 기업이 싱가포르를 더욱 매력적인 선택지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싱가포르의 로렌스 윙 부총리도요. 지난해 9월에 글로벌 파운드리 공장 개장식에 참가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싱가포르 얘기겠죠. 우리는 천연 자원은 없지만 우리나라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천연 자원은 없지만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STEM 이거 뭔지 아실 거예요.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이 분야에 있어 세계적인 역량을 지니고 있다. 싱가포르가 반도체에 있어 경쟁력을 꾸준히 유지할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 그런데요. 이 연설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신가요? 지금 싱가포르 부총리가 했던 이야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자랑거리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이 천연 자원이 없어도 싱가포르처럼. 근데 우리나라는 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잖아요. 그 비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문가들도 다 우수한 인적 자원 덕분이었다. 이걸 꼽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사람에 대한 투자 그리고 기술에 대한 투자. IMF 사태가 벌어지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줄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죠. 다른 분야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라도 사람에 대해선 투자해야 돼. 기술에 대해선 투자해야 돼. 계속 투자를 늘려왔거든요.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너 그거 아니 코너에서도 여러 차례 알아봤지만 우리나라가요. GDP 대비 R&D 투자 비율 전 세계 2위입니다. 이스라엘 바로 다음이에요.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젠 이런 이야기 더하기 힘들게 되지 않았나요? 현 정부가 별다른 이유 없이 R&D 예산을 무려 16.7%나 삭감해버렸죠.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물진에서도 얘기 드렸고요. 벌써 많은 연구 프로젝트 수습된 상태라고 합니다. 월급과 연구비가 깎여서 석박사나 박사후 과정을 포기하는 그런 인재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한국 이제는 더 이상 희망 없어. 한국을 떠나서 연구 환경이 좋은 다른 나라로 가려는 움직임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태 그냥 놔두기 힘들어서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이 졸업생이 항의를 했잖아요. 근데 현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이틀 막 하고 사지를 들려서 끌어내지 않았나요? 예. 이 졸업생은 참 착하네요. 저 같으면 손을 확 깨물었을 것 같은데. 이 경원들인데요. 경원들 얼마나 힘이 센데요. 아이고, 경호는 뭐 손가락 없습니까? 확 깨물어야지. 그런데요. 이것보다도 더 심각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국의 상위권 학생들은 반도체보다 의대에 투자한다. 이게 우리나라 기사 제목이 아니에요. 블룸버그, 전 세계적인 경제지 블룸버그의 19일자 기사 제목입니다. 음, 블룸버그는 이렇게 놀라워했어요. 의대 정원을 크게 늘리려는 현 정부의 계획으로 2,000명 늘린다고 하고 있죠. 더 많은 상위권 학생이 반도체 엔지니어가 되기보다는 의사가 되기 위한 시험 준비 과정에 등록하고 있다. 의대 지원자 중에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 취업이 보장되는 최상위권 공대 입학을 거부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아니,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 이런 얘기 아닙니까? 어이가 없다는 거죠. 최근 AI 열풍으로 다들 아실 거예요. 엔비디아, 이 반도체 업체가 연일 상한가를 경신하고 있잖아요. 공대 인력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나라만 갈라파고스처럼 동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한국 학생들은 여전히 의대에 몰빵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반도체 산업 인재를 계속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블룸버그는 놀라워합니다. 한국은 밥그릇을 스스로 차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닐까요? 외신들도요. R&D 예산을 대폭 깎고 인재를 더 이상 확보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현 정부가 있는 한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없다. 라고 보고 있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우리의 자랑 반도체 산업이 이젠 사양 산업으로 몰락할 지경이다. 외신들은 그렇게 꼬집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DB하이텍 같은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다시 살아나고요. 주가가 오를 수 있을까요? 이를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현명하신 경불진 애청자분들은 말 안 해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